스페시픽한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시면 각각 10분 안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그러면 혹시 한 그 20분에서 앞에 이제 30분? 정량적인 네네. 부분들이 있어요. 뭐 HHI니 뭐 적합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건 그럼 다 빼고요. 조금 더 우수도 기다릴까요? 브랜딩 지수로 보는 CPDM 이것도 그냥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러면은 바로 성과 인지도 및 포지셔닝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내드린 발표 자료에서 바로 이게 몇 페이지인가? 7페이지가 되겠네요. 그 볼리비아 드린 것 중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원래 성과 인지도는요, 특정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공여국들의 지원 현황, 평가들이 선행돼서 분석을 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이카에서 제시한 내부 성과표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기초보건이 이제 아무래도 핵심이 되겠는데 볼리비아의 경우에 공급적 측면인 시설 인프라 개선 그리고 서비스 역량 강화에 개입이 집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가 굉장히 많이 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 수요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캠페인 등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인지 변화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 기존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농촌 개발하고 식수위생 성과 인지도는 보시는 화면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바로 RMPC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MPC 분석은 발표 자료의 10페이지가 되겠네요. 네. 볼리비아의 경우에는 그 사업 유형별로 공통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굳이 국별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타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들을 보면은 자원 면에서 봤을 때 크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클러스터 사업 각 단계별로 목표가 좀 연계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을 기반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사업 간의 연계성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동일 유형의 사업이 연속되지 못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 간의 연계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타 연수생 초청 및 보험사단 사업이 대부분 단년도 기획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 사업과의 연계성이 좀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경우를 보면은 현재 24개 여타 공여국과의 이게 뭐예요? 발표 35분간 진행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채팅 40분, 들어왔네. 예, 예, 제가 40분까지 하시면 될 해볼게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24개 공여국과 협의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효과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이카가 재능 기부했던 그 보건 분야의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유지 관리되고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량면에서 본다면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들은 이제 성과 모니터링이 있어서 괜찮은 편인데 그 밖의 사업은 모니터링 체계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볼리비아는 정책 상황이 좀 불안정한데요. 정책 상황에 따라서 담당자나 정책이 자주 변경돼서 지속 가능성이 좀 저해되고 있다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 관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볼리비아는 이제 다른 사무소에 비해서 법적 이슈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안전면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안전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주별 또 월별로 정기적으로 안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서 이제 언어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볼리비아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교민 사회의 이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비조사단의 출장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서 현지 전문가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가 협업하는 새로운 구조로 진행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지스틱스에 있어서는 현지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상의 좀 복잡성은 있지만 제도상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사무소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신생 사무소인데 약 10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이카의 인지도 및 평판이 높고 또 SNS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 활동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볼리비아는 좀 부정부패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성이 아닌 경우에는 좀 부패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권 문제라든지 성인지 문제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국별 성과 및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요. 고원 지역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향상 프로그램을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기자재 관리 부분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기자재 대부분을 수입은 한국에서 하지만 현지 대리점을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도 지원하고 교육도 담당하게 하는 등 추후에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리비아의 오로로하고 엘알토 지역에 병원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단순히 병원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을 해서 지역 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보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을 설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의료 생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서 우수 사례로 추키사카추 사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다음에 코이카, 파다야 시청 4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업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담 시공에 따른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볼리비아가 이제 모자 보건, 성인지 사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좀 꾸준히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주제적 접근이라고 할까 thematic approach를 해서 한다면 앞으로 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누가 말씀하셨나요? 다음으로는 재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CPDM 등에서도 이제 여러 저희가 HH 분석에 대해서 나타났지만 저희가 보기에 볼리비아에서는 이제 리드 클러스터로는 역시 기초보건이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액티브 클러스터로는 농촌 개발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기초보건에 대한 지원은요. 코이카 총 지원액의 무려 37%가 넘고 있고요. 또 현지에서 성과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볼리비아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또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기초 보건 수요에 부응하고 또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뭔가 선택과 집중을 이룰 수 있다면 볼리비아 내에서 코이카는 보건이다라는 브랜드 구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농촌 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촌 개발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거의 한 20%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몇 가지 이제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이런 농촌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공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담당할 만한 마땅한 한국계 기업이 별로 없고 현재도 역량이 있는 시공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농업을 포함해서 천연자원 관리라든지 또 지역 개발 이런 것들이 볼리비아 내에서도 국가적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질 것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클러스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병원, 코이카는 보건 이런 브랜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오로로하고 엘알토 지역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연계시켜서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단순히 그냥 어느 한 지역에 병원 설립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의료 체계가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그런 통합적 접근을 한다면 코이카의 비교 우위가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남미 지역의 경우에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언어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그 기술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 상황에서도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는 아니지만 좋은 방향이기도 하지만 현지 전문가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또 PAO들이 있는데 그중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PAO들도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한다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남미 저희가 해보니까 지리적 언어적 어려움 또 문화적 유사성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삼각협력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중남미 지역 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륙별 거점 국가라는 개념이 이미 그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 효율화 면에서 봤을 때 본부의 지역이사가 가지고 있는 전결권 중에 상당 부분을 지역본부장에게 이관하고 지역이사가 중요 정책 및 대외 활동에 집중하려 하게 한다면 좀 더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 사무소를 두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분야별 전문가를 거기 둘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지역 사무소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역 사무소에 상주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를 거점 사무소로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그 볼리비아에서는 많이 진행되고는 있지 않지만 역시 삼각 협력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본부 설치를 좀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제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그 볼리비아에 대한 발표입니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그냥 파라과이로 넘어. 왜냐하면 그 두 나라가 비슷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제언 사항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바로 그냥 파라과이로 넘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그럴까요? 예. 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질의사항이 질문하십시오. 그냥 따로 없으시면은 파라과이까지 같이 듣고 한꺼번에 그럼 예.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러면 바로 파라과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량적인 분석 이건 다 빼고요. 바로 네, 성과인지도 포지션으로 가겠습니다. 성과인지도가 파라과이의 몇 페이지인가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나왔나요? 예, 이 24페이지가 되겠네요. 예, 성과인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공여국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지만 여기서 좀 제한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보건 분야를 보면은요, 시설 및 인프라 개선 쪽에 이제 개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거기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조금씩 개선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좀 더 많은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근데 더 초기 단계는 사실 도로 및 철도입니다.
아직 클러스터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이고 또 대다수의 사업이 개발 컨설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개입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향후 역량 강화 및 인지 변화 쪽에도 개입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RMPC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MPC는 볼리비아가 조금 달리 국별 협력 사업, 민관 협력 사업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협력 사업을 보면은 자원면에서 볼 때 다른 곳에 비해서 사무소에 상당한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업 형태 간의 예산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관리 면에서 봤을 때 건축, 기자재, 운영 이런 과정에서 그 중간중간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의 다른 부처, 원조 사업과의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코디네이션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파트너십은 중앙정부나 지역정부와 아주 그 파트너십이 다층적으로 잘 구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볼리비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 공유국과의 정보 공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역량면에서 봤을 때 협력국하고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서로 분담 사항인지 좀 명확히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관 협력 사업은 좀 부진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면에서 봤을 때 우선 CPS하고 일치하지가 않고요. 파트너십 면에서 봤을 때도 전략적 협력이 좀 부족하고 또 기존에 구축된 파트너십도 좀 활용이 미진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면에서도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연수생 및 봉사단 사업은 볼리비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형 사업과 연계성이 좀 적고요. 또 지속 가능을 위한 조치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코이카 내부에 정책적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위험 관리에 관해서 이제 2018년부터요. 파라과이의 경우에 연단위 계획을 맺어가지고 볼리비아는 이제 사안별로 했지만 파라과이는 연단위 계획을 맺어서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나 규제에 대한 대비 체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비교적 안전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또 안전 상황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청하고도 안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전 도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행 역량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본부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건의도 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스에 있어서는 현지 입찰 횟수를 가능한 늘려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0건의 현지 입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파라과이의 경우에 코이카의 인지도 및 평판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많이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정량적인 면을 만약에 좀 보고를 드렸으면 파라과이에서 한국이 얼마나 큰 위치가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뭐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파라과이는 재미있는 게 이제 그 파라과이에서 제출한 청렴 콘텐츠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을 받은 등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별 성과 및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우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뭐 앞에 이제 CPDM에서 얘기했지. 못했죠, 저 오늘은.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보건하고 도로 및 철도 등에서 당연히 저희가 그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림피오시 사업에서 의료 전달 체계, 아까 앞에 볼리비아와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느 하나만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 이것이 우수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및 철도 쪽의 경우에
우리가 국도의 계량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진출에 교두보로 만든 것도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활용성과 또 가시성이 높은 첨단 교통체계. 그러니까 지금 파라과이도 교통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교통질서가 엉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첨단 교통체제를 구축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구축을 하면은 향후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라과이는 그 볼리비아 좀 다른 게 코이카 사무소 주도로 그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또 항공 사업 분야 이런 데 있어서 삼각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좋은 그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수 성과 이런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파라과이의 경우에 리드 클러스터로는 제가 교통을 제안을 하고요. 액티브 클러스터로는 기초보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추가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딴 게 아니고 향후 미래 전략 클러스터로 공공행정 ICT 이름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공공행정 ICT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이제 도로 및 철도 이것뿐만 아니라 도심 교통을 개선하는 것, 또 항공 분야 역량 강화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좀 광범위한 그런 클러스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제 현지에서 평가도 좋고요. 또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뭐 요새 교통체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교통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삼각협력 그러니까 파라과이, 브라질, 한국 또 삼각협력을 통해서 이걸 시행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보건에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율을 코이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액 비중도 거의 30%나 되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한 6.3%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보건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에 대한 현지 평가도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 굉장히 이제 전망이 좋은데 도전 과제가 좀 있습니다. 기자재 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운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그 앞에서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역사회에서 의료 전달 체계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레드라는 게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병원의 행정 또 경영 역량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국제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JCI 병원 인증제 또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병원 인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종합병원 인증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면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라과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뭐 하나 그 제안을 한 게 바로 공공행정 ICT입니다. 저희가 파라과이 정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이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CPS에 파라과이 CPS에 그냥 ICT로 되어 있는 거를 공공행정 분야 이렇게 좀 바꾸면은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공공 분야부터 ICT 활용을 시작을 해서 교육 또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면은 파라과이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볼리비아하고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파라과이는 좀 볼리비아와 다르게 현지에 2세들이 좀 있습니다. 현지 교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지 교민이나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파라과이 예산이 대폭으로 증액되게 돼 있더라고요. 업무상 굉장히 과중한 부담이 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를 위해서 물론 T1 늘리는 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코어디네이터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 상주 전문가 이게 옛날에 했다가 좀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지역 거점 좀 필요하지 않을까 대립별
거점 국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뭐 특히 하여튼 파라과이는 삼각협력의 어떤 선두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앞에 정장적 부분을 빼고 나니까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발표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뭐, 줄어들어도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몇 가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하시고 뭐 답변하는 시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좋습니다. 예. 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온라인 예. 플랫폼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구두로나 뭐 채팅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혹시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사업 유형별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프로젝트 사업이랑 민간 협력 사업 아니면 프로젝트 봉사단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사전이나 사후에 뭐 성과 관리를 위해서 좀 사업 유형 간 다른 타 유형 간 연계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평가하시면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예. 그 하세요.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업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봉사단 또는 연수를 통해서 인적 교류를 통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단은 사실상 저희가 추진했던 이 포트폴리오 중심 또는 클러스터 중심의 분석에서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너무 와이드하게 이제 퍼져 있는 모습. 그리고 대부분의 저 봉사단은 성격상 이제 교육 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조금 있어서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와의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민관 협력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국별 사업과 민간 협력 사업의 속성상 민협 사업이 국별 사업으로 트랜스폼 돼가지고 개발되는 사례가 또 그런 채널과 루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좀 시기상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던 시민사회 단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했던 민협 사업을 국별 사업화 시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건설적인 추진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추진할 때 아직까지 우리 시민사회가 국별 협력 사업에 조달에 들어와서 참여하고 제안하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결이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코이카 현지 사무소라든가 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결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결과로 인해서 연수 사업을 포트폴리오 안에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포트폴리오 아니더라도 클러스터 아니더라도 소외받은,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지원하지 않는 섹터까지 이제 좀 고려할 것이냐는 논쟁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뭐 둘 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섹터나 클러스터에 접근할 때 연수 사업은 아주 유용한 툴이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내에 있지 않아도 밖에 있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섹터의 연수 사업 같은 경우 오히려 적극 발굴하고 또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안에 있는 부분들이라도 프로젝트 안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연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또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또 잘 만들어서 우리 리드와 액티브의 클러스터를 또 잘 보완할 수 있는 사전 사후 단계에서 연수가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넘버 1이 연수의 유용성이고요. 넘버 2가 민협 사업을 좀 잘 활용하자, 이거 정도. 네,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은
뭔가 코멘트 하실 사항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저희가 바로 이어가지고 또 토론 세션이 있어서 토론 세션에도 어, 네, 저희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 성과 관리나 국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포트폴리오 성과 개선 방안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려고는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 이후에 있는 세션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합쳐지게 될 예정이라서 중남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없으실까요? 그럼 제가 하나 더 한번 문의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때에는 기존에 진행된 사업만으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사업들이 잘 됐고 어떤 클러스터가 잘 됐고 어떤 게 좀 미진했고 그래서 기존에 코이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잘했던 사업들이 원리드 프로그램이나 원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제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평가하시는 기간 중에 뭐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요 볼리비아 파라과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공여기구들하고 인터뷰를 해보셨을 때 기존의 코이카가 잘하고 있어서 원리드나 원액티브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코이카의 기존의 전문성이나 경험은 없지만 향후에는 뭔가 공여기구의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볼리비아나 파라과이 수왕국 정부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요런 포인트, 요런 클러스터들 이런 분야들은 좀 중요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 파악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저희 중간 평가 보고 때도 네.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박지신 이사 그때 그 쭉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거 과거에 어떻게 잘해왔느냐, 그거 평가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잘 된다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이런 거는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저희 이번 그 기본적으로 TOR이나 이런 걸 보면요, 과거의 거를 평가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하면서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파라과이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한 사례라고 해서 ICT, 공공 분야의 ICT,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볼리비아는 저희도 처음엔 잘 못 느꼈는데 쭉 인터뷰하고 뭐 그 유니세프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성인지 사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가 그 청소년 뭐랄까요, 그 미혼 뭐 얘기서부터 하여튼 그냥 그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뭘까 하다가 너무 이제 이게 저기 그 뭐라 그러니까 크로스 범위 이슈 분야가 되나 가지고 이걸 클러스터로 한다는 것도 좀 우스꽝거려 갖고 저희가 좀 망설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쪽은 볼리비아의 경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 오르로 병원 같은 경우가 자연스럽게 모자보건 병원이라 뭐 우리가 잘뭐 도출했던 그 액티브 보건 섹터 자체가 성인지가 아마 잘 돼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볼리비아는 계속적으로 사회개발 영역으로 추진하는 게 이제 맞는 것 같고, 특히나 파라과이에서 저희가 그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될 영역이라고 봤던 교통 분야 그리고 ICT 행정 분야가 뭐 하드웨어가 좀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코이카 자체적으로는 소프트를 많이 지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만 다른 공여 주체 또는 개발은행이라든가 그 나라든가 그다음에 이 후속적인 사업과 연계라든가 등등에서 승수 효과가 굉장히 클 걸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분야로서 이제 그 감지가 이제 충분히 이제 된 것 같은데, 볼리비아는 여러모로 열악합니다. 그런 승수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회개발 영역에서 쭉 해야 되지 않을까인데, 다만 우리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복원이 압도적인 이런 면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추진했던 지역에서는 상당히 가시성도 높고 네트워크 효과도 보이는